급수에 수렴하는 것을 다음 급수 중 수렴하는 걸 고르는 문제인데 급수의 수렴 판단은 개념 정리가 진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그냥 보통의 급수요. 그리고 등비급수요. 당연히 등비급수가 개념 정리하기에는 훨씬 쉽습니다. 간단해요. 리미트 an이 0이면 등비급수는 리미트 an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합니다. 예. 그리고 언제 리미트 an이 0이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비 r이 마이너 1하고 1 사이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리미트 an이 0입니다. 1에 이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수는. 그리고 초항이 0이면 수렴합니다. 요 두 가지요.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반면에요. 그냥 급수는요. 보통 급수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아닌 수열의 합 같은 거는 리미트 절차가 있는데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100%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면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인지를 먼저 급수는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부분합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죠. 우리가 부분합 S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어쨌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미트를 SN에다가 취해주면 그게 무한까지 한까지의 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더해 봤을 때 결과가 나와야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열의 급수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요. 등비인지 아닌지부터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인데 등비수열이 아니죠. 얘도 등비수열이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요. 4번이랑 5번은 등비수열입니다. n-1이 지수 자리에 이렇게 n승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전부 등비수열이라 그러고요.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리미트 an이 0인지만 보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공비하고 혹은 초항을 조사하면 되죠. 근데 초항이 0인 거는 거의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비가 지금 n 밑에 깔려있는 얘가 공비인데 마이너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 공비 값이 1과 마이너 1 사이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은 1.xx니까 이가 아래가 조금 더 크니까 마이너를 배제를 하면 얘는 0.xx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를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손쉽게 구해져요 일단. 근데 좀 더 정리를 해보면 5번은 공비가 얼마냐면 R이 마이너스 1이죠. 공비가 마이너 1이면 마이너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아니니까 당연히 얘는 발산하겠죠. 우리는 수렴하는 걸 찾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세 개들이 문제인데 일단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보통의 급수들은 리미트 an이 0인지부터 조사하러 가셔야죠. 그러면 일반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항들이 다 나와 있네요. 친절하네요. 여기 리미트 씌우면 계산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이따가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럼 후보죠 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에 리미트를 씌우면 극한값이 1이 나오죠. 얘가 의미 없고 최고차의 개수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리미트 n이 0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100% 발산하는 거죠. 일단 급수는 무한항까지 더하기가 되려면 일단 리미트 an은 0이 되어야 되고 그럼 0이 됐다라고 해서 함부로 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등비밖에 안 되는 거죠. 등비가 아닌 급수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절차를 그 다음 거를 다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3번은 리미트 an이 1이 나왔으니까 0이 아니므로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얘가 0이 나와서 그 다음 절차를 가야 하긴 하는데 우리 리미트 an부터 먼저 조사하자는 뜻입니다. 1번은 녹색으로 여기다가 풀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n 더하기 2 마이너 루트 2n의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이거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1분의죠. 분자의 유리화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만 곱한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는 약간 암산하시면 루트가 합차 공식에 의해
벗겨지고요. 빼기 뒤에 것도 합차 공식으로 없어지죠. 그럼 밑에는 루트 2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2n이라고 적고 니똥 내똥. 그런 다음에 여기 리미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는 의미가 없잖아요. 얘네 그러면 얘가 루트 2n이니까 밑에는 2루트 2n의 값을 갖는 거고 위에는 2만 남았죠. 그러면 약분돼서 루트 2n분의 1인데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도 0이 나왔죠. 귀찮아요. 1, 2번은 둘 다 리미트 an이 0이 되는 값이라서 진짜 그 다음 절차를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1번 풀던 거 마저 풀죠 뭐. 여기서 부분합 우리 n번째까지 일단 더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니똥 내똥 사라지죠. 그럼 그 다음 항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일반항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3을 넣으시면 루트 8 빼기 루트 6이죠. 그럼 얘가 니똥 내똥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연속 지워지면 다 지워지는 거니까 앞에서 두 번째가 남았으면 뒤에서 두 번째가 남겠죠. 우린 무한항까지 바로 더하는 게 아니고 부분합 여기 n번째까지만 더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sn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 루트 2 더하기 남은 거 요거요. 루트 2n 더하기 2가 남은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절차 이렇게 구한 부분합 sn에다가 리미트를 씌워 보시면 요거 먼저 적겠습니다. 루트 2n 더하기 2 빼기 루트 2요. 그럼 이거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죠.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서 유리화를 했던 거고 얘는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냥 얘가 무한으로 가는데 빼기 루트 2를 조금 했대요. 근데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한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미트 an만으로 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요. 상당히 어려운 녀석이고 이게 리미트 an이 0이지만 대표적으로 무한항까지 더할 수 없는 대표적인 수열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n분의 1은 리미트 an이 0은 맞는데 무한항까지 더하는 급수는 불가능한 수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 과정을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공간이 이게 좀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다 그래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색깔 조금 바꿔보죠. 빨간색이요. 일단은 얘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이거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너무 많이 쓰네요. 이렇게 똥똥똥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얘를 바로 더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부분합 이런 절차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교과 과정 밖에 얘기예요 원래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탐구활동 요런데 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어쨌든 얘를 직접 더할 수가 없어서 다른 매개물을 사용하는 건데 누구를 사용할 거냐면 얘보다는 조금 작은 것들로 구성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라고 적고요. 얘는 2분의 1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두 개를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라고 적고 얘도 4분의 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 4개를요. 전부 8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분의 1요. 글씨가 너무 작죠. 얘. 그 다음 거는 16분의 1. 근데 왜 이렇게 적냐면 지금 잘 보시면 분명히 제가 적은 수의 나열은 얘가 구해달라고 했던 수의 나열보다는 작진 않죠. 얘는 같죠. 얘도 같죠. 얘는 3분의 1하고 4분의 1을 비교하시면 4분의 1이 더 작습니다. 얘는 똑같은 거네요. 5분의 1, 8분의 1은 얘가 더 작습니다. 위에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들을 얘가 더해달라는 수의 수보다는 더 작거나 같게 만든 거예요. 그 어느 하나의 항도 위에 거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거는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이죠.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거 8분의 1이 4개 있으니까 8분의 4라서 얘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16분의 1로 8개를 세팅을 딱 맞춰서 적어보면 걔도 2분의 1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2분의 1이 무한개가 나와서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얘. 2분의 1을 무한개 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는요. 이 수들은 급수가 불가능한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보다 무조건 조금씩은 더 크거나 같은 수들의 모임은 얘네들보다 작은 것들의 합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그거보다 더 큰 녀석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증명법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교 판정법이라 그럽니다. 비교 판정법은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취지에서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신 시험에서는 다루기 좋죠. 수열에 대해서 급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잘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더하기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걔를 직접 더해보는 게 아니라 걔와 다른 매개물을 가져와서 얘를 더해봤더니 얘가 발산함으로 얘보다 큰 수들로 구성된 녀석은 당연히 더해봤자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직접 판정할 수 없어서 다른 걸로 비교하여 판정하는 거 이걸 비교 판정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n제곱분의 1이나 뭐 그런 기타의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n분의 1만 좀 정확히 기억하셔도 내신 시험에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번도 발산하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답 자체를 내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